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2월 11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빠가지고 제가 머리를 못 감았어요.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인사드릴 때 모자 벗고 어른들한테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자, 이렇게 인사해서 죄송해요. 자, 이제 월말 경마, 연말 경마죠. 월말이 아니라 연말.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랑프리까지 시행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부산 경마가 휴장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서울 경마가 휴장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새해니까 그거 모르겠고. 어찌됐든 이제 이 2주 남았는데 다음 주가 이제 부산경마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부산경마에서 배당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배당이 나온다는 게 사실 그래요. 이번 주에 이제 그랑프리 때문에 이 부산의 특급 기수들이 이제 다 서울에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산에는 꼬마 기수의 대잔치 내지는 기존의 중국 기수들이 어느 정도 기승을 해줄 것이냐 요런 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다운된 분위기예요. 다운된 분위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당이 좀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연말이니까 배당은 좀 터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다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적중 경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적중수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승부처에서의 중고배당 적중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저는 졌다고 생각을 해요. 졌어요. 적중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승부처에서 제대로 된 한 방이 나와줘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승부처 하나만 제대로 마치고 또, 다른 적중이 없어버리면, 그것도 또 이겼다고 얘기하기도 또 좀 밋밋하고 그래서 이제 적중과 승부에서의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만 완벽한 대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크게 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중수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저 여러분들 쭉 살펴보듯이 뭐 조용한 승부처에서도 꽤 적중이 나와줬고 단통 적중도 꽤 나왔고 또 기타 적중도 괜찮은 적중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냥 적중수는 괜찮았는데 이 999나 이렇게 중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처가 적중이 안 됐기 때문에 전 이겼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와신상당 그랑프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텍스트상에 주중에 그랑프리 예상평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좀 참고를 하셔서 어떤 말이 선전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 트리플 라인이 우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데렐라 웨딩 같은 말이 또 서울에서 우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복병마가 또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터질 것이냐 이런 각각의 경우에 있어. 자, 이번 주는 어쨌든 그랑프리가 열리는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난타전과 성황이 이루어지는 경마 주간이다. 우리들의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제 첫 단추인 부산 경마를 승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뭐 큰 배당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잔잔한 가운데 중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의외로 제주 경마가 상당히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적중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셨듯이 이번 주는 이제 강타도 이제 칼을 갈고 대승의 준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 부산 경마 힘차게 부산 1경주부터 렛츠 고! 출발입니다. 자,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예요. 1, 2, 3, 4경주에서 붙어볼 만한 건 1경주밖에 없어. 야, 강타야. 아무리 그래도 신마경주를 승부를 하면 어찌하냐. 신마가 물을 먹으러 갈지 아니면 게이트에서 나오지도 않고 잠잠빠져 잘지 네가 어찌한다고 그렇게 승부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맞죠. 맞는 얘기지.
그건 진짜 맞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하! 이러면서 이제 사극하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괜찮아요. 저 붙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6번 퍼펙트 유머 같은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고 7번이 테일윈드가 또 대가리로 팔리고 인기바로 팔리고 뭐 다 팔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강타의 대가리가 아닙니다. 강타의 대가리는 그야말로 꾹 잡고 그냥 눌러 잡고 아싸 말 좋네 자 나중에 데뷔전때 한번 보자고 말 좋아 하고서 삼보처럼 주행검사를 치른 마필이 있어. 말 좋아요. 말이 좋아. 얘 미끈하게 빠진 게 그냥 말이 그냥 삼삼해요. 7번 테일윈드 같은 말은 대가리가 왜 이렇게 크냐 말이. 따면요 빅헤드요 말이 엄청 크고 6번 퍼펙트 유머는 아따 김어수 기술을 믿기가 참 진짜 이거 뭐 그냥 첫 바다에 누워 이러면서 그냥 또 안 올라올까봐 아따 그냥 아주 복창 터지게 할까봐 그냥 틀릴게요. 아이고 그런 애들 그냥 아이고 그냥 언제 올라올까 기다리다가 그냥 날 새버려. 아이고 짜증나. 저걸 그냥 갈아 마실 수도 없고 으따 언제 올라오냐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초반부터 좀 밀고 튕기고 해가지고 튀어나올 놈들 그런 놈들을 아주 그냥 쌍대가리까지 노려가지고 자 이 부산 일경주하고 노리는데 어쨌든 퍼펙트 유머나 7번 테일윈드 이런 뭐 8번 해피니치 이런 마펠들은 괜찮아요. 자 강타가 노리는 충마가 누구일까? 바로 첫 번째 승부처에서 그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이경주로 갑니다. 팬텀 브레이드 1억 3천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비카의 자만을 1억 3천에 줬다. 요즘 이제 잘 나가는 매니피 리딩 사이어를 가리키고 있는 매니피도 아닌데 1억 3천을 줬다면 딱 많이 줬네. 겁내 비싸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행검사도 아주 힘들게 통과를 해버렸어. 딱 그래도 데뷔전 때 어째 그냥 찌질이들 만나가지고 입상을 했는데 믿음이 가냐 안 가냐 이게 문제인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상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총력전을 펼쳐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 임금만주교사 입장에서는 물불을 가릴 수가 없는 거지. 이번에도 총력전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1번 팬텀 브레이드는 입평상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번 팬텀 브레이드는 가져가고 당연히 8번 서전트 세실 같은 마필 1번 8번이 대끼리로 팔리는데 여기서 복병권으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5번 라운 산토스라는 마필이에요. 서인섭이라고 해서 무시를 하시면 안 되고요. 조합상으로 봤을 때나 편성상으로 봤을 때 5번 라운 산토스 같은 마필이 3착으로 봤을 때 3복승은 어찌하나 화려하다. 아름답다. 난 널 좋아해. 띵공 넣었는데 돈이 생각보다 띵공 하고 많이 나와. 뭘 맞췄길래 이래 돈이 많이 나온대야. 3복승을 찍어버렸구만. 그 착한 그 효자인 거 이래버리지. 그래서 5번 나온 산토스 같은 마필은 노려야 된다. 자 부산 이제 3경주로 갑니다. 4번 슈퍼노바이지. 말 이름이 좀 어렵네. 4번 슈퍼노바이지. 일단 훈련 상태 좋았고 데뷔전과 이전째에 안정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모두 겸비한 모습. 마체가 작은 것이 흠입니다. 마체가 430담아 짜리 마필이라서 마체가 작은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돌연변인가봐. 액턴파크의 자마들이 되게 이제 등치가 크고 그런데 우리 집엔 돌연변이 하나 있어. 그냥 키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 버리네. 바로 그런 마필이 바로 4번 슈퍼노바이즈인데 의외로 근성이 있습니다. 의외로 근성이 있고 자 이번에 감량기수 채용해서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질 태세인 만큼 4번 슈퍼노바이즈는 뭐다? 대가리입니다. 후착이 어쩔까 요거는 이제 승부를 하려고 그러다가 선정을 안 했어요. 선정을 안 했는데 요거를 승부를 해버릴까 어쩔까 그게 이제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 10번 메인비카 괜찮습니다. 10번 메인비카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줬고 이전째 경제력의 성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야, 유경주는 사실상 은근히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선두권의 마필들이 무너지면서 의외의 마필이 배당을 뻥 하고 튀기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들이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형국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 경기는 배당마한테도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4번만은 무조건 가져가고 여기에 이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들이 1번 미스캡틴, 5번 최강투원, 10번 메인비카 이런 마필들이 좀 후착 가능권 전력인데, 당연히 현장에서 배당이 좋다면 또 상태역으로 하기를 해서 배당 하나를 더 집어넣고 인기마 중에서 하나 자르고 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3경주는 당연히 현장 승부처로도 고려를 해볼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피코태양이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9번 피코태양이 글쎄요 너무 밋밋하죠. 너무 밋밋하고 걸음의 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좀 왠지 모르게 좀 정체된 느낌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따 믿음이 안 가버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게 읽어주긴 조금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오히려 7번인 포마이드림이란 마필, 7번인 포마이드림이란 마필은 오히려 지난번 경주 때 경제력의 10번 성장을 보여줬고 또 특히나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번 포마이드림은 이 편성에서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차권에서는 5번 파워캡스가 훈련 상태는 좋았지만 8번 킹코드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산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따 강타야, 니 이번에 오늘은 왠지 그냥 말을 쫙 다 풀어준다. 후창말까지 쫙 풀어줘. 딸랑 한 마리 얘기하더니만, 그리고 잡소리를 많이 하더니만 오늘은 쫙 풀어주네. 왜 그럴까요? 연말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일단 뭐 그 감치면은 제가 뭐 매출이 얼마나 더 많이 뜨겠어요. 그냥 연말이고 하니까 그냥 제가 아는 거 다 가르쳐 드려가지고 저는 뭐 매출이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기는 그런 연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저한테도 복이 옵니다. 저는 그걸 아주, 그러니까 기수들이 어려서 그런지 그런 건 잘 모르네. 아따 영천아이스 같은 거 그 백강렬이 잘못이요 아니면 그 유현명이 잘못이요. 그게 사실 따져보면 그 제가 주중에 텍스트상에도 올려놨는데 그 조기의 국가대표가 그 축구팀이 조기한테 진 거랑 똑같은 얘기야.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보내지 말아야지. 백강렬 아저씨 아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죄받아요. 죄받아. 아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 저랑 비슷한 거 같던데 백강렬씨? 동갑인가 뭐 한 살인가 머리던가 동갑이던가 그런 거 같아. 그런데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그래요? 아이고 그건 아니지. 내가 봤을 때 깜깜하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장수하려고 그렇게 사냐 이거지. 현명이가 뺐다면 야 현명이 진짜 그건 아니다. 진짜 그만해라. 아이고 이제 그만해라. 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둘 중에 하나겠지. 컨디션이 안 좋은 말을 내보는 것도 그 백강렬 잘못이오. 아니 무슨 씨와 무슨 염장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 잃라고 고산 지내는 것도 아니고 대가리 팔는 놈 갖고서 무슨 어디 가서 찌개로 찍었나? 그런 의혹을 갖게 만들잖아. 그러기 때문에 재규위원 같은 애들 다 잘라 모가지를 그냥 여봐라 재규위원들을 다 소집하도록 해라. 그 추문이라고 그러죠. 추문을 해라 해가지고 그냥 모가지 댕강 다 잘라버려야 돼. 아니 그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게. 야 경각심이라는 것도 있고
최소한 우리들이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 무슨 잘난 척 하는 거야?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럼 봉이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래요. 이 재결의원 없애버리고 아니면 일반 재결의원들을 뽑아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마는 안 하는 거야. 가장 우리나라에서 경마 인구가 줄어들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는 거는 재결의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재결의원이라고 생각해. 왜? 너무 솜방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지네들 장난이야. 아니 마리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사행을 하다 보니까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말이야. 그 뭐야? 라는 게 있잖아. 여기서 이만큼을 안 탔으면 그냥 잘라버려야지. 그러면 내규 마사회법이 있고 그 안에는 내규가 있고 그 안에는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있고 다 순차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돼? 재결위원회 해야 되는 거야. 앉아서 월급 받아 처먹고 공짜로 노는 게 아니고 그 하물며 하부 조직에 있는 우리 주민센터라고 그러잖아. 동사무소 직원들도 당신네들보다도 몇 배 일을 많이 해. 썩어 뭉들어져가지고 어디서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아이고, 그걸 네가 복귀를 해봐라. 네가 복귀를 해봐. 그게 똑바로 탄 건가? 그동안에 통선상 그동안에 해왔던 그 능력하고 어찌됐던 잘못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해야지. 신고해. 나도 너 신고할 테니까. 마사에 그냥 감사원에 가서 매일 찔러버리려니까. 나도 농림부에 가 맨날 진정 넣고 이런 진정을 안 넣으니까 걔네들이 그 지랄 하는 거예요. 진정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꼼짝 못한다니까. 아이고 썩을 놈의 새끼들. 하여튼 아이고 저도 공무원 출신에서 그런 거 잘 알거든요. 진정 넣으면 깨그락지야. 진정 넣어. 핸디캐퍼 위원장 진정을 넣어. 아무도 모르니까 재결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진정을 넣어. 그럼 그 사람은 잘라야 된다고 계속 진정을 넣어. 그러면 밑에 물갈이가 싹 되고 자기 안 잘리려고 그러면 악착같이 해야 되잖아. 그게 경마팬의 파워. 그 경마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협회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호구로 오는 거예요. 전국에 계신 호구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마 팬 여러분이 아니라. 에휴 답답합니다. 자 제주경차 2경주입니다.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4번 사냥교실이 좀 팔려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요게 좀 팔려주면 땡큐 베리마치인데 왜? 일단은 뒷심은 굉장히 좋고 기본적인 능력, 잠재력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번 사냥교실이.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체구도 커요. 320다마짜리 한라마이기 때문에 한라마는 더러브렉하고 교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전형적인 쪼랑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쪼랑말 경주를 하면 한라마는 아니고 제주마 경주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제주마는 더러브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경마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경마의 유사한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교실이 괜찮은 마필이긴 한데 10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과연 추임력 하나만으로 이번 교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능력 사이즈로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자 당연히 현장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5번 이 비전이란 마필은 재미나게 봅니다. 마필의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 고집도 가능한 전력이라 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 5번 비전은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꼭 배팅권에 난차를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5번 비전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 자, 일단 누구를 축으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1번 빗가랑과 외곽가에 있는 8번 오하마라는 마필이 정계상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던 8번 오하마가 확실한 걸음의 변화를 지난번 교시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그리고 이 8번 오하마라는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후착만은 제대로 된 단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한두 정도는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마필을 한번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8번 오하마를 놓고, 4번 원더풀 캡틴이란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이제 서인섭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사이즈로는 당연히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싶은데 8번 오하마가 이제 전개도 유리하고 조교가 좋고 이러니까 8번 오하마를 추천을 드린 거지 4번 원더풀 캡틴도 무시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 굉장히 센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제가 이제 후배들 그 예상가 모임을 갔더니, 딴 데는 막 물결이 치고 막 맨승부처라고 막 난리인데, 형님 이게 뭐예요? 빰빰빰빰 빼빼빼빼빼. 남자스러워. 그럼 어째? 그럼 여기서 깽가리를 쳐? 아니면 탬버리를 쳐? 어째? 방구석에서, 제가 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 집이에요. 원래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찍으려고 그러는 데는 칠판 강의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 세트장이, 스튜디오가 경마항에서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그런 세트장을 만들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럼 내가 뭐 일부러 뭐 거기 가서 뒤에 배경 하나 놓고 찍으려고 그거 하나 배경 보려고 그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서 그걸 찍을 필요가 있겠냐고. 저는 그래서 방에다가 이 세트장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찍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100번 낫다고. 자, 3번 백산수입니다. 이번 경기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마필이죠. 일단 훈련 패턴도 좋고 올라오는 가정도 좋고 마체도 326kg짜리의 마체, 단단한 마체를 갖고 있고 지난번 1200 경주에 첫 출전을 하고 하고도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이제 문제는 3번 백산수가 그간 2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으로 일수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은 3번 백산수가 선행마냐 이거지. 야, 너 선행마야? 선행 외에는 너 못 가는 말이냐? 3번 백산수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물어보는 경우잖아. 그러면 얘보다 빠른 말들이 뭐야? 7번 건영재패가 빠르고 1번 나루토가 빠르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등짝이 괜찮아. 이재호가 기부기호군이야. 그러면 3번 백사수가 지금 원래 한영민이가 기승을 해야 되는 말인데, 한영민이가 지금 못 나오니까 안독수를 태워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3번 백사수가 과연 정면 승부를 할 것이냐. 또,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이 정도의 능력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경주인데, 저는 3번 백사수 굉장히 좋게 봐요. 제가 한번 해볼만 하다. 자, 충분히 현전의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3번 백산수는 가져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뻔뻔뻔뻔뻔 뻔뻔뻔뻔뻔 뻔뻔뻔뻔뻔뻔뻔뻔뻔 요거 배당이 한번 삼삼하게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2번 세븐 파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임성실이가 지난번에 지어 짜가지고 왔어요.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실이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을 사실 몇 번을 기승을 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을 기승을 해가지고 세 번에 입상을 했고 세 번은 이제 실패를 했는데 마필 자체가 계속적으로 임성실이가 타면서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이렇게 하강을 했거든. 요만큼씩 그러다 지난번에 요만큼 상승을 해놨어. 그러면 요만큼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없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과연 이 첫 기승을 하고 있는 이용과 이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븐 파티에 대해서는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만에 하나
세븐 파티가 안 가는 그림을 그려주면 상당히 배당이 터질 것 같아. 그런데 세븐 파티가 갖는 그림을 그려주더라도 중배당 이상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어찌됐든 이번 세븐 파티를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세븐 파티가 못 오는 그림을 그리면 사실상 이번 경주는 마칠 수가 없어요. 그럴 만큼 생각지도 못하는 말이 배당을 갖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세븐 파티를 놓고 때렸을 때는 배당이 터지더라도 이거는 맞춰야 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준비해서 무차 한번 제대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빛 나와 4번 삼다보배가 대끼리 팔리는 게 맞습니다. 예, 대끼리로 들어오는 게 정석 그림이에요. 1번이 불빛 나는 예, 선행과 선임으로 가면서 충분히 선전을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는데 이번 경주 자체가 아주 빠른 선행마들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급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1번 걸빛나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4번 삼다보배가 사실 좀 불안한 요소는 안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라서 기복이 좀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지만 어찌됐든 4번 3다보배도 훈련 패턴이 괜찮은 마필이라서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4번 3다보배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또 다른 마필이 한 9번 세찬 정도가 복병권 이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의 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만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옛날에 그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을이나 겨울에 되면은 그게 그 노래 이름을 제목을 잊어먹었네. 그냥 나팔 딱 불면서 이렇게 나오는 노래. 그 노래가 잊어먹었어요. 아무리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루이 암스트롱이 불렀던 노래죠. 그런데 그 노래를 들어서 빰빰빰빰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늘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나이가 50이 돼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괜히 좋은 거 있지. 근데 이거는 60이 들었던 70이 들었던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아프고 몸이 불편하고 또 나이가 먹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뭐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모자가 이게 앞에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 쓰고 다니는 이렇게 이런 모자인데 저는 사실 청바지를 잘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40대 중반 그러니까 45살인가 42살인가 45세인가부터 스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입으려니까 되게 창피하더라고. 그런데 저 옛날에 저도 그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옷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점잖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한동안 그렇게만 입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청바지를 그 비싼 청바지가 있거든요. 뭐 디스케어들이 그 돌치안 가바나 뭐 이런 청바지가 있어요. 메이커 명품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입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굉장히 편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패션이 좀 바뀐 거지. 그러니까 제 직업이 또 젊어져야 되는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1차적으로 젊어야 되고 저는 사실 이게 염색을 안 하면 완전히 빽대가리입니다. 그 새치라고 그러죠. 그게 완전 하얀 머리예요. 도사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래서 염색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 염색을 하면 눈도 나빠지고 사실 나쁘잖아요. 그런데 좀 젊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고 다니는 것도. 그래야지 좀 마음도 젊고 이 생활도 좀 오래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남 위에 사는 거 아니잖아. 나 위에 사는 거지.
요즘 세상에 뭐, 나 잘났다고 떠드는 세상이지 뭐, 남녀에 살 필요는 없잖아. 자, 부산 7경주입니다. 9번 마하루라는 마필입니다. 마하루. 옛날에 이제 박근만이가 배당을 뻥뻥거리고 터트리고 들어왔었는데, 인기마의 기승에서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아. 일부러 안 가는 건지, 뭐,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마필은 재건 때부터 지난번 경주까지 다 박근만 기승을 기승을 했었고, 또 마필가도 8,100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러 안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9번 마하루라는 마필은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는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입상 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마필들은 사실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죠. 예, 승부 의지가 조금 껄끄럼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마하루를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라 그럴까, 단통으로만 노릴 것이냐, 그 부분만 고민을 하면 돼. 왜? 박근만이라는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의지 자체가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만 고민을 하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있냐 없냐만 고민을 하면 끝나는 경주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고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메인 승부처다. 어찌됐든 9번 마하루는 배팅볼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하면은, 아따 자식아 올드 해가지고 했으면 이거 듣기 싫어. 우리는 그런 거 싫어. 나이 먹어도 눈물 젖은 도망가 이런 노래 싫어. 요즘 노래가 좋아. 이런 식 사고를 갖는 게 좋다. 6번 월평대부입니다. 월평대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김대영 기수는 제주만은 잘 탑니다. 제가 보기에 체형이 다리가 좀 키가 작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 등자라는 게 있잖아요. 등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 한라마가 이제 키가 좀 크잖아요. 300kg가 넘고 그래. 그래서 그런지 조금 그런데 이 제주마이는 아주 특이하게끔 잘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착한 기수예요. 제가 제주도 가서 이렇게 보면은 김대원 파이팅! 이러면은 또 너무 못하네! 요즘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되게 착하고 좀 내성적인 기수 같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착하게 봤습니다. 6번 월평대부 능력도 괜찮고 전개도 괜찮고 요놈을 대갈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제주 7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다.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전개상 선행도 갈 수 있습니다. 선행 못 가고 따라가도 됩니다. 패턴도 턴치입 연구도 동반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6번 월평대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8경주 1번 프렌치보이가 강력한 축으로 팔리고 가능성이 높은데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대갈박으로 놓고 때립니다. 근데 이제 후창마가 쉽지가 않아요. 1번 프렌치보이가 1200경주를 맞이해서 이제 선행을 가는 편성인데 6번 무비소나타 같은 마필들이 올라올까? 야, 이게 능력은 되는 마필인데 1400이나 1800이 됐으면 당연히 취입력이 가장 우수한 6번 무비소나타를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면 분명한데 1200거리의 앞장이 단단한 선행마가 버티고 있는 편성에서 취입형, 바닥 취입마와 동반 입상, 그림. 이거 아니잖아. 강타야. 그 중간에 누가 오겠지. 경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말이라고 했어야. 아이고, 팔려주면 고맙지. 안 사면 되지. 그러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변이 가능한 마필들은 이제 순발력이 괜찮은 9번 에이스드림, 또 10번 벤테돈류는 뭐 능력상 괜찮은데 요즘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하강을 하고 있지만 이런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가 없고 이런 마필들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프로치.
요즘 이제 좋은 현상이 뭐냐면, 제가 한동안 이제 공부를 좀 주중에 굉장히 많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제주도에 있었을 때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공부 외에는 할 일이 없어. 운동 공부, 운동 공부, 운동 공부, 운동 공부 이렇게만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미리 보기 미리 예상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출마 등록에 다음 주 말들이 나오면 그걸 보고 이제 미리 풀어쓰기를 하는데 요즘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 가질 거를 들으시면 되는 거야. ARS를 듣던 문자를 신청하던 공부 빼거리 안 하다가 남들 내려는 예상 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전문가들이 있다니까. 짜집기하고 뭐 그거 남들 공부한 거 뭐 추천했나 방송 다 들어보고 거기서 짜집기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는 그렇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그러고 나서 어디 나오면 뭐 실력 있다고 껍죽거리고 앉아있고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노력하고 보이지 노력하는 흔적이 없는 애들 거는 아예 듣지를 않으시면 되는 거야. 왜 듣고 나서 욕을 하고 그러냐고.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이 못할 수도 있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잖아. 방송하는 게 쉬워 보여요? 안 쉬워요. 40분 동안 혼자서 이게 주둥아리 까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요.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뭔가 공부를 하는 친구들 거는 들어주셔야 되고, 개뼈다고 같은 소리 하잖아. 레이팅이 어쩌고저쩌고. 레이팅이 이놈하고 싸워서 이놈이 이겼고, 이놈하고 저놈하고 싸워서 이놈이 이겼으니까, 레이팅은 이놈이 센 놈이다. 그게 레이팅이야? 그게 레이팅이야? 아이고, 참, 진짜. 저걸 알아야 백전백승을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게 경마예요. 경마를 매번 잘할 수는 없는 거야. 절대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경마가 없어져. 왜 요즘 경마 자체를 사람들이 흥미를 떨어지게 하고 그러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결 쪽에 문제가 있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마사의 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 맞대기 자체를 폐쇄를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마사에서 모든 그 시스템이 그게 모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마사에는 과천에 있지만 맞대기가 마사에보다 더 큰 것 같아. 좀 있으면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성 쪽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적이니까 그거는 정적으로 저는 마사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물갈이가 돼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사의 직원들을 전부 다 할 일 없는 것들이잖아.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현명감 회장이 무슨 죄가 있겠어. 사람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 기다리지 말라고 주차장 만드는 죄밖에. 그럼 거기서 얘기를 했어야지. 옆 사람들이 주정이니까 모르니까 모르고 한 거잖아. 모르고. 그러면 그게 지당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를 옆에서 얘기를 했어야지. 물론 그러다가 뭐가 잘리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1번 어프로치입니다. 만인의 대가리죠. 공백구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마필 자체의 사이즈는 가장 우수하고 이번에도 1번 게이트에 선행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번 어프로치는 당연히 편성상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후차코너서 4번 천지파크가 이번엔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완전히 그냥 저 바다에 누워 외로움을 세댈까 나는야 완전히 지지리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 임성실을 태우는 거 보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9번 고속질주 같은 마표 이런 마표 좋은 말이죠. 자, 다음에 이제 부산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산 10경주는 UCC 준맹인 후반부 준맹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말이 가든 안 가든 후차권은 아사무사하고 약간은 연대 등에 묶여 있어서 사실상 후창만은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편성인데
일단 입상권의 한 자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은 6번 지봉사랑입니다. 자, 6번 지봉사랑. 아따, 강타야 1200인데 5번 인디언스타가 더 낫지 않을까? 지봉사랑은 약간은 순발력은 있지만 기복을 보여주는 말이고 갔다 안 갔다 개인지랄을 빠는 놈이니까 불안하지 않겠어? 마방도 그렇고 믿음이 좀 떨어지잖아. 옛날에 골딩 있을 때 김재성 마방이 아니잖아. 요즘은 갔다 안 갔다 하잖아, 이 집도.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 또 더구나 차은국 선생이 타고 있는데 대가리로 팔리면 안 가면 어쩔 거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이 승부만 한다면 이 편성에서는 6번 지봉사랑은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대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번 인디언스타 같은 마필은 사실상 4번 머스테인왕의 경합 가능성과 또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빡빡하게 타버릴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안쪽에 있는 말들이 승부가 걸려버리면 빡빡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밀어가지고 때려가지고 나가서 선행을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200이라고 하더라도 부러질 수도 있겠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봉사랑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11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오브라운이란 마필, 10번 오브라운이란 마필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이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연습 입상에 성공을 하다가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어요. 그다음 이제 이번에 51kg의 박지혜를 태어났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규영 마방도 기복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기복이 심한 마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기복을 보이다가 어떻게 돼? 족밥이 돼. 왜? 기복을 보이는 마방들이 결국에 하는 조건은 뒤통수 경마밖에 할 게 없어. 일조 마방이 우치다 했을 때만 해도 상금 랭킹 1위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좋기는 좋은데 명문 마방은 아니지. 사쿠라 마방이지. 왜? 자꾸 뒤통수 경마를 하니까. 그러면 왜 그런 경마를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맨날 평생도록 김용관이 따까리집밖에 할 수 있는 다 따까리집 거적대기들이지 뭐야. 김용관 마방하고 울진리 마방 외에는 정상적인 페이스로 마방 운영을 하는 데가 없잖아. 되든 안 되든 승부가 되는 마필을 갖고는 계속 승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짓거리를 안 해야지 말이 전체적인 마방의 기세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용맹해지지 말들이.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10번 오브라운은 이번엔 총력 승부를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훈련 상태도 좋고 능력도 되고 패턴도 좋으니까 10번 오브라운은 정면 승부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자, 이번 끝장 승부처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산 경마보다는 제주 경마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찌됐든 첫 단추인 부산 경마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한번 대차게 한번 이겨볼 생각이고, 현장에서 한 경주 정도는 배당판 상황이 좋거나 또 현장에서 자신이 있으면 한 경주 정도의 승부처를 더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원을 좀 남겨놓을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요. 웃는 얼굴로 다음주 부산경마 쉬니까 다음주 어떻게 제가 방송을 할지 모르겠는데 다음주에 좋은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 물러갑니다. 충성 감사합니다.